한조합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주 뵙게 되네요. 예. 예. 이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4월 27일자로 또 조합에서 뭐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 또 뭐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해서 새로운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은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 자체는 무효 아닌가요? 무효해야 맞죠. 새로 동의서를 진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용이 바뀌었는데 예.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 조합장이 동의서 진구가 안 되면은 재건축이 올 수도 된다. 또 재건축은 이렇게 되면 계약 없이 지연된다, 이런 식으로 좀 조합원들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조합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고요. 예. 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입주까지가 보통 평균 15년 걸리는데, 원래는 7년 반이면 온베리처럼 입주해야 되죠. 근데 왜 7년 반 걸리냐면, 대부분 이렇게 조합장들이 조합원을 속여서 빨리빨리 네. 급하게 이렇게 가다가 항상 걸리는 게 관리처분 총회 때, 그때 이제 그 조합원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그렇죠. 모든 문제점이 수면 위에 예. 올라오는 거죠. 그때 한번 중단이 되면 이제 대책 없이 지연이 돼서 보통 15년 걸리는 겁니다. 지금 10만 부 2차가 똑같이 다른 조합에 그런 전체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안을 지금 빨리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그 서울시하고 재협의해서 수정해서 가면 중단 없이 논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빨라지고요. 김영일 조합장처럼 야 빨리 동의서 빨리 내고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마냥 늦어져, 이렇게 서둘러서 동의를 덜커덕 내서 진행하면 더 늦어진다. 나중에 그 관리처분 때 중단이 돼서. 그래서 지금 뭐 계획대로 5월 달에 김영일 조합장, 어차피 김영일 조합장이 서울시하고 협상은 의지도 없고 또 협상하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그 해임 발의해서 6월 달에 해임 총회하고,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 달에 새 조합장을 뽑은 다음에 9, 10, 11월 경이면 조합원이 원하는 서울시하고 재협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동의서를 받으면 불과 한 6개월, 많이 늦어지면. 근데 6개월 늦어지지만 나중에 관리처분에 이럴 때 5년, 6년 지연될 거, 중단될 거를 미리 예방주사를 맞기 때문에 훨씬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일 조합장은 서울시가 우호적일 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냥 아파트 조합원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한 조합장님이 계산한 대로 보면은 생돈 한 거의 1,600억에서 1,700억을 지금 추가 부담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이게? 예. 이 아파트 조합원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부담하는데 서울시가 우호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들리는 소문에는 뭐 김영일 조합장이 서울시로부터 감사표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받을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당연히 줘야겠죠. 이 내가 볼 정도면. 때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진짜로 압구정 이번에 나온 거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요, 압구정은 주민들이 지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70층도 된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뭐 준주거로 바꿔서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한다고 그러지. 정말 파격적이에요. 기부천합도 임대 이렇게 잔뜩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올림픽 덕경원 하지. 자, 그런데 10만 포 2차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데 하는 거, 이런 재건축을 뭐하러 해요? 서울시 원하는 대로 이 재건축을 왜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조합장이 서울시 공무원 같아요. 우리 조합원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관을 위한 재건축이다. 그래서 그것도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서울시하고 재협의해서 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합에서 보내온 그 4월 27일자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문제점을 이 한 조합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기존 안에서 변경된 게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렇게 한강변에 있는 층수를 높였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원래 동의서 받을 때는 이렇게 9층, 8층, 10층, 예. 12층, 뭐 이렇게 14 예. 이런 식으로 주로 요 앞에 있는 한강변 동은 8층에서 14층으로 아주 바닥에다 깔아놨는데 예. 이번에는 전부 다 16층, 18, 20, 18, 16, 20, 16층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해놨습니다. 예. 자, 문제는 아니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냥 손으로 찍찍 이게 써놓은 거예요. 응? 16층이다. 예. 아니 이거는 불과 20일 전에 왜 이걸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이걸 시비하니까. 그렇게 이건, 쉽게 바꿀 수 내가 볼 때는 또 이걸 야 20층 이상으로 압구정은 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또 20층 이상으로 바뀌어 나올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동의서 받기에서 쇼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 바뀐 게 건폐율입니다. 예. 3월 8일날 건폐율이 서울시에서 29.53%였어요. 예. 그런데 4월 달에 동의서 받을 때 보낸 게 21.94%였어요. 예. 자, 그런데 불과 한 3주 만에 또다시 21.47%로 낮췄어요. 예. 이게 무슨 고무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더 하이라이트는 또 이거를 뭐, 이거 부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하나 이런 데다 꾸겨 넣어가지고, 이 건폐율을 더 낮추겠다고 해요. 예. 아니, 그러면 이거를 더 꾸겨 넣어서 최종안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찔끔찔끔 받고, 진짜 이 건폐율의 문제는 뭐냐면, 49층으로 갔으면, 원래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15.82%로 낮추겠다라고, 김영규 조합장이 약속했어요. 49층이면 15%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21.47이나 20점 몇이나, 이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49층으로 올렸으면 평균 층수를 한 35층, 40층으로 해서 동수를 한 8개로 줄였으면 이게 15%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뭐 그 기존 안이나 지금이나 동수는 2동 차이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건폐율이 이렇게 높아진다. 그리고 이것도 이걸 누가 믿겠어요? 20.4%. 이거 조합원들 시비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래 이 상가가 표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슬며시 이렇게 상가가 표시해놨어요. 네. 근데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연도형마다 이거. 네. 근데 1층, 2층짜리인지 1층 단층짜리인지 아무 상가 면적이 얼마인지 전혀 없어요. 네. 이 세 가지가 일단 바뀌었고 상가도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일단은 잠정적 해놨는데 저 맨 뒤에 똑같이 유인물 보낸 맨 뒤에 보면은 거기다는 또 상가는 아직 결정 안 됐다. 한 군데로 할지 규모도 얼마 몇 평으로 지을지 결정 안 됐다고 또 얘기해요 뒤에다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누가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큰 세 가지 변경인데 내가 볼 때는 동의서가 잘 안 거치니까 지금 조합원들이 시비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동의서 고 나면 나중에 다시 헷가닥 원상시켜도 누가 이거 하소연도 못합니다. 이제는 김영희 조합장이 뭐라고 한들 믿을 조합원이 없을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아파트 조합원들이 현재 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다. 건폐율 높은 것도 좀 줄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김영일 조합장은 현재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한 조합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조합장이 조합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르는 이런 거짓말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첫째는 이 신통 기획을 하게 되면서 지금 12.4인데 실제로는 24평으로 기준으로 하면 13.4%인데요. 신통으로 안 했으면 원래 6.9%입니다. 임대가 예, 예. 6.9%.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하고 비슷해요. 예, 예. 자, 그런데 신통 가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었으면 예.
이렇게 늘었으면 반대급부 조합이 이익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상 양도 받았어. 그래서 임대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 조합원들이 다만 경제적으로 뭐 1,000억이 이익 받든 예. 세대당 뭐 1억이 이익 받든 이익 봤어야 되는데 조합은 오히려 2,700억 손해보고 임대는 임대대로 이렇게 2점 몇 배가 늘어버리니까 문제고. 그렇죠. 지금 이 비교해놓은 거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이 나클라스하고 그나마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요 두 세대만 한 700에서 800세대예요. 나머지는 여기 뭐 도시형 생활주택일 거야. 아마 이거 170 몇 세대. 그 다음에 여기도 한 300 몇 세대. 내일 2차도 여기 뭐 한 두 동짜리인가요? 한 200, 300세대. 신반포 다이도 한 500여 세대. 예. 자, 이거 듣도 보지도 못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자, 이런 단지들은 또 임대주택이 주로 18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반포 이처럼 24나 34평으로 환산하면 전부 다 10% 밑으로 다 떨어져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속이고 이렇게 비슷하다 높다 얘기하는데 더 결정적인 거는 이런 단지들은 우리 신반포 2차하고 랜드마크 아니면은 가격을 놓고 경쟁하는 단지들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다 저 비한강변의 예. 아파트들이. 한강변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소형 단지들이고 진짜로 비교해야 될 거는 메이플라이. 예. 예를 들어 뭐 한신사주고 3,000 몇백 세대, 아크로 리버파크, 온베일리, 뭐 신바포 15차, 그 다음에 반포 우성, 뭐 반포 주공 3주구, 반포 주공 1, 2, 4주구, 5점 몇 프로대 이런 단지들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하고 비교하는 게 맞다. 그렇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우리하고 경쟁 상대도 아닌 거 이걸 몇 개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완전히 조합원들을 우습게 보고 속이는 거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제가 설명이 자료는 이런 단지들하고 하는 게 이게 의도적으로 뭐 낮은 단지를 뽑아가지고 내가 비교했다? 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건폐율, 조합장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49층 올리니까 15.82%로 낮추겠다고 그렇죠. 처음에는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49층으로 높이면 15%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동수도 첼시처럼 했으면 8개 동, 7개 동으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35층일 때 17개 동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49층 올라가면 15개 동이에요. 2동 줄었어요, 2동. 예. 그리 되니까 건폐율이 15% 밑으로 떨어져야 될 게 지금 21.94%. 자, 진짜 웃기는 거는 여기 보세요. 잠원동화가 20년도 넘게 전에 재건축한 데예요. 네. 아, 재건축이 아니라 이 준공한 데, 입주한 데. 그 다음에 롯데캐슬 이것도 20년 전에 재건축해서 입주한 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20년 전 아파트를 끌고 와가지고 비교를 합니까? 이게 20 몇 프로 높다고. 요즘 단지들은 전부 다 제가 설명회 자료에 했던 것처럼 이게 다 요즘 단지들이에요. 우리하고 또 경쟁하는 단지들. 지금 신반포 2차가 잠원동화하고 경쟁합니까? 아니 롯데캐슬이 2차하고 경쟁합니까? 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교표를 어떻게 조합원한테 보낼 생각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양반은 대책이 없는 양반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재건축 이번에 동의서 낸다고 빨리 가느냐? 분명히 2, 3년 안에 관리처분 총회에서 중단이 되면 그때는 대책이 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내가 볼 때는 해임하고 빨리 새로 선출해서 금년 연말 안에 서울시하고 새 수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금년 연말에 동의서 받고 가면 이제 6개월 넣는 거다. 지금 동의서 내는 것보다. 그런데 입주는 5년, 10년 빨라진다.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지금 김영일 조합장은 당초 그 통경축이 52m로 돼 있던 거를 30m로 줄였고 또 공공보행 통로도 6m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우리 한 조합장님이 한번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시죠. 예. 제가 주장했던 게 이게 김영일 조합장이 보낸 그 유인물입니다. 옛날에 작년에 네, 6월달 설명회 때 여기 보면 52m 연결 높이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때는 이 10m로 줄이겠다고 그랬어요.
네. 52m를 파격적으로 10m를 줄이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10m가 아니고 결국은 30m인 거죠. 예.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존에 그 52m짜리거든요. 예, 예. 전체가 녹지 공원이었어요. 이게 정식으로 보행 통로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행 통로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쿠르 리브파크 같은 경우는 단지를 가르지 않고 지하화시켜서 단지는 연결시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신반포 2차의 문제는 뭐냐면 단지는 데크로 이렇게 아파트를 들어 올렸어. 두 개로 완전히 갈라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는 다리로 이렇게 건너다니는 완전히 두 개를 갈라놨고 예. 그 다음에 52m가 30m로 불과 20m 줄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던 공공 보행 통로 6m를 만들어서 서울 시민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다 다니는 도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원래대로 이 폭 52m짜리 공원으로 해버린 게 훨씬 좋았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예, 예.